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도망치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짓, 이제 그만두세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멈추세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릴 내용은 관계에 얽매여 꼼짝 못하는 사람과 자신이 받아야 마땅한 사랑을 얻거나 평화롭게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보세요. 당신은 지금 지쳤습니다.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건 당신뿐이고 먼저 연락하는 것도 당신뿐이며 상대방이 사라져버릴 때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는 것도 오직 당신뿐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공간도 중요하고 이해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당신에게 언제 멈춰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는 그 지점이 어디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해야 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거나 여러분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게 명확한 답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과 정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지 스스로 정하는 경계입니다.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답을 얻게 되겠죠. 솔직히 말해서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첫 번째, 추격을 완전히 멈추고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세요.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려 하지 않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내 곁에 두기 위해 쫓아다녀야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회피형 인간을 쫓는 것을 멈췄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미르 레빈 박사의 저서 어태치드에는 팬텀 X 효과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면 일부 회피형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무엇을 가졌었는지 기억해냅니다. 압박감이 사라지고 신경계가 진정되죠. 그리고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당신을 가치 있게 여겼다면 연락을 해올 것입니다. 단순히 간을 보는 찔러보기식이 아니라 진짜 노력을 담아서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회피형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혹은 어쩌면 영원히 여러분과 발을 맞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추격을 멈추는 것은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진실이라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회피형이라면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리고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진심 어린 호기심으로 연락하고 잘 지내는지 묻고 만날 약속을 잡을 겁니다. 하지만 변화할 준비가 안 된 회피형이라면 여러분이 멀어지는 것을 두고 보면서 압박이 사라진 것에 안도할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필요했던 정답 아닐까요? 이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도 이런 게임에 지쳤다는 걸 제가 알 수 있게요. 두 번째,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감정적 안정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그건 여러분이 욕구도 없는 완벽한 파트너인 척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감정적으로 안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은 평온함을 느낄 자격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평화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연기가 아닙니다. 회피형들은 감정적 안정감에 끌립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은 보통 감정이 위험한 것이며 취약함을 보이면 처벌받는다고 가르쳤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혼란이나 드라마, 집착 같은 신호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보이지 않을 때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안전함을 느껴서 당신을 사랑하게 만들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내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른답게 감정을 다스릴 때 그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원한다고 해서 불안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떠넘기지 않고 스스로 감당할 때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불안이라는 안개 없이 잃을까봐 두려워 변명해주는 것 없이 상대방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대입니다. 내면을 가꾸는 회피형은 여러분의 안정감을 고맙게 여기고 거기에 맞추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은 취약함을 드러내도 괜찮겠다는 안전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회피형은 여러분의 안정감을 최소한만 해도 된다는 허락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걸 보고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모든 게 괜찮다고 착각할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적 안정은 그들을 위한 쇼가 아닙니다. 상황을 명확하게 보기 위한 여러분의 슈퍼파워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혼란이 아니라 명확함입니다. 잠시 후 회피형이 정신을 차리게 하거나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경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세 번째, 그 사람이 중심이 아닌 여러분만의 삶을 만드세요. 진짜로 말입니다. 이건 질투심을 유발하려는 게 아닙니다. 소셜미디어에 잘 지내는 척 사진을 올려서 그들이 보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내 인생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진심으로 내 삶을 다시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취미, 친구, 목표, 꿈이 있어야 합니다. 작전으로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만나기 전에도 존재했고 그들 후에도 존재할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내 세상의 전부로 만들면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잔인한 사실은 회피형들은 여러분이 독립적인 척 연기하는 것과 진짜로 내 삶을 찾아 떠난 것의 차이를 기가 막히게 감지한다는 겁니다. 진짜로 자신의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가끔은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비싸게 굴려고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할 일이 있어서 바쁘기 때문이죠. 이것은 회피형에게 갈림길을 만들어줍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회피형은 그 변화를 알아챌 것입니다. 당신이 뭘 하는지, 누구랑 있는지, 왜 예전만큼 시간이 안 나는지 궁금해할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있다면 더 자주 연락하고 먼저 다가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그저 보험 정도로 생각했던 회피형은 당신이 바쁜 걸 오히려 좋아할 겁니다. 압박감도 덜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덜 느껴서 안도하겠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찾던 답입니다. 솔직히 터놓고 말해봅시다. 계속 멀어지는 사람에게서 발을 빼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요. 중요한 건 그들을 조종하기 위해 신비주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며 그 삶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을 고치려 하지 마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과제가 아닙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사랑만으로 누군가의 상처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인내심과 이해심, 배려만으로는 그들의 애착 문제를 고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들이 해야 할 몫이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압니다. 여러분은 노력해 오셨죠. 모든 걸 다 올바르게 해왔을 겁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 공간을 주고 마침내 마음을 열었을 때 곁에 있어주고 그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애착 이론까지 공부했겠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지지를 넘어 관계 전체를 혼자서 떠받치는 짐이 되는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지치고 혼란스럽고 여전히 내가 부족한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서중심 치료를 창시한 수존슨 박사는 부부 상담을 통해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치유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상담을 받게 하거나 책을 읽게 하거나 트라우마를 직면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변화를 원해야 합니다. 여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경계가 있습니다. 나는 회피형 애착이라서 그래 라는 말을 나쁜 행동에 대한 변명으로 받아주지 마세요. 애착 유형은 그들의 패턴을 설명해 줄 뿐 당신을 선택사항 취급하는 것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분 내킬 때 사라졌다가 나타날 수 있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빵 부스러기 같은 관심을 사랑이라고 부르며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고 노력하는 회피형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해줄 겁니다. 가까워지면 내가 뒤로 물러나는 걸 알아.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야 라고 말하겠죠. 실수하면 사과할 것이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변화할 준비가 안 된 회피형은 애착 유형을 프리패스처럼 쓸 겁니다. 난 원래 이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여러분이 영원히 참아주기만을 바랄 겁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상담사가 아닙니다. 엄마도 아니고 재활 프로젝트 담당자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파트너여야 하고 파트너는 서로 발을 맞춰야 합니다. 5번째, 자신의 가치를 알고 상대방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진짜로 떠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경계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를 뼈저리게 알아야 하고 상대방이 중간 지점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떠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협박이나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회피형을 진짜로 변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실질적인 위험입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나 위협이 아닙니다. 당신이 대접받지 못하는 관계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끝낼 거라는 실제 현실입니다. 회피형에게 자석처럼 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차가운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 우리 관계가 잘 됐으면 좋겠어. 하지만 날 선택해달라고 구걸하진 않을 거야. 라는 태도입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회피형들이 자존감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파트너에게 더 끌린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밀당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진짜로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현재 이 자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진심일 때만 통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척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속으로는 상대방이 겁먹고 변하길 바라면서 떠날 준비가 된 척할 수는 없습니다. 회피형은 아주 멀리서도 절박함을 감지합니다. 여러분 허세를 부리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 이건 전략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세요. 꾸준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 소통이나 함께하는 시간 같은 기본적인 연애의 요소들을 원한다고 해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겠다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 결정을 진심으로 지키세요. 그들이 다시 잠수를 타면 쫓지 마세요. 찔러보기식으로 연락하면 받아주지 마세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영원히 주워버리세요. 그게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거라면요. 내가 당신의 노력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이렇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진짜 소중한 것을 잃기 직전이라는 걸 깨닫고 실제로 노력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놓아줄 겁니다. 만약 그들이 여러분을 놓아준다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명확해진 겁니다. 자유를 얻은 겁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돌려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쏟아붓고 있었다고 말이죠. 변화할 준비가 된, 진짜 관계를 맺을 능력이 있는,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회피형은 당신이 진지하다는 걸 알면 행동에 나섭니다.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하루아침에는 아니더라도 노력합니다. 상담을 받고 소통하고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희망 고문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초에 당신을 선택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을 기다리는 짓을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심을 구걸하게 만들거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게 만드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믿으세요. 이 5가지 경계는 누군가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국 중간 지점까지 와주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2가지 결말 모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